윤윤수 인생의 절반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낳고 100일도 안 되어 돌아가셨고 농사꾼인 아버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그렇게 서울대 의대에 원서를 냈지만 떨어지고 아쉬움에 재수를 시작합니다. 마침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형님이 서울 근교에 있어 거기서 묵었지만 눈치가 보여 이곳저곳 떠도는 처지가 되었다고 하죠. 다시 시험을 봤지만 서울대 의대는 또다시 낙방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지망으로 지원한 서울대 치의학과는 합격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캠퍼스에 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의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대학교는 휴학하고 의대에 세 번째 도전장을 던집니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지망도 쓰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서울대 치의학과에 복학할 수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후기인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에 수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1학년 기말고사에서 친구의 부정행위에 억울하게 휘말리면서 정학을 당했다고 하죠. 이에 영어라도 공부하기 위해 카투사에 입대했고 여기서 익힌 영어 실력은 이후 가장 든든한 미천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좀 더 많이 배우겠다는 욕심에 미군들을 붙잡고 악착같이 매달렸다고 하는데요. 먹을 것을 사주기도 하고 보초를 대신 서주기도 했다고 하죠. 부대 안에서는 그를 보고 배알도 없는 놈이라는 손가락질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움을 이어나갑니다. 결국 제대할 무렵 그의 영어 실력은 미국인들도 높이 살 정도로 괜찮은 수준이었다고 하죠. 대학교 복학 이후에는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외교관을 꿈꾸며 외무고시를 준비했고 1차에 합격합니다. 그러나 나이 탓에 어린 후배들과 경쟁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포기했다고 하죠. 결국 30이 넘어 간신히 대학 졸업장만 손에 쥔 채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20대는 줄곧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3수 만에 들어온 대학, 다시 1년 정학으로 동기생들에 비해 4년이나 뒤처지고 말았죠. 나이 30에 대학 졸업장을 받고 나와 시험문을 두드렸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번번이 실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진해운에 도전했고 영어 실력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안정적이지만 도전적이지 않은 분위기, 그리고 제한적이고 사소한 직무는 그의 적성과 맞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무역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상사회사에 이력서를 수백 장 썼지만 역시 많은 나이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오라는 곳은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그의 동기들이 이미 과장을 달고 있을 시기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러다 우연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유통기업인 JCPenney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무려 6개월이 넘는 채용 절차 끝에 국내 최고의 무역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을 제치고 합격을 거머쥡니다. 그의 업무는 한국 상품을 구매해서 미국 본사로 보내는 일을 맡았다고 하죠. 정신없이 일을 하던 어느 날 미국 본사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때 바이오 한 사람이 일본 회사보다 싼 가격에 전자레인지를 납품받으면 좋을 텐데 하고 한마디 툭 던졌다고 합니다. 윤윤수는 국내로 들어와 이 말을 잊지 않고 국내 전자업체와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싸늘한 반응만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레인지가 뭔지도 몰랐고 생산 라인은 당연히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뜻밖의 삼성전자가 관심을 보여왔고 일본보다 대당 $100가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미국 바이어는 이지안에 솔깃해하면서도 한국의 생산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이어가 한국으로 직접 날아와 두 눈으로 삼성 공장을 보고 오케이 사인을 했다고 하죠. 이는 큰 성공을 거뒀고 수출업계에는 윤윤수란 이름 석자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신발 회사인 화승의 임원으로 스카우트되었는데요. 화승의 신발 브랜드로는 르카프와 월드컵이 있죠. 윤윤수는 수출부장 직책을 맡아 미국 시장으로 신발을 팔러 다녔고 여기에서 휠라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휠라는 우리 분야에서 꽤 알려진 브랜드였죠. 이를 본 윤윤수는 세련된 이미지인 휠라 브랜드로 신발을 만들어 팔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신발 사업을 생각하고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호모 알티스였죠. 결국 아이디어는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신없이 일하던 어느 날 또다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아이디어를 낸 수출권이 저작권 문제에 발목 잡히면서 회사에 $80만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하죠. 결국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죄책감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40대 과장은 다시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아쉬움 속에 접어두었던 휠라를 생각하고 무작정 볼티모어로 날아가 휠라의 신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알티스를 만났습니다. 윤윤수는 알티스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한국 신발에 휠라 상표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만들고 휠라 상표를 붙인 신발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죠. 주력인 의류보다 신발 매출이 오히려 더 많아지자 본사는 윤윤수를 주목했고 그에게 상상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휠라 코리아를 설립할 테니 연봉 160만 달러를 받는 사장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셀러리맨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1991년 휠라 코리아가 설립될 때 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설립 이듬해 1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이 6년간 매년 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성장을 이어나갑니다. 이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아이템별로 소량 생산하여 시장 반응을 본 뒤 잘 팔리는 제품만 집중한 결과였다고 하죠. 결국 휠라 코리아는 전 세계 휠라 법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합니다. 당시 휠라의 회장이었던 엘리코 프레시는 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휠라가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지만 꽃을 피운 곳은 한국이다. 이렇게 윤 사장은 능력을 인정받았고 당시 셀러리맨 최고 수준의 연봉 18억 원을 받게 됩니다. 한 달 평균 1억 5천만 원, 하루 평균 500만 원이며 시간당 62만 원을 버는 셈이었죠. 97년에는 자서전을 냈는데 제목은 내가 연봉 18억 원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책을 내게 된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많이 낸 사람들 순위를 발표했어요. 재벌가가 아닌 셀러리맨으로는 저만 순위에 포함되었고 이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셀러리맨도 성실하게 노력하면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2002년에는 연봉이 300만 달러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36억 원입니다. 2000년대 휠라는 제품 개발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마케팅에 실패하며 적자에 빠지게 되었고 부도위기가 찾아옵니다. 윤 사장은 본인이 직접 인수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4억 5천만 달러라는 인수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휠라 재팬, 휠라 브라질 등을 설득하여 로얄티를 선납받는 방식으로 3억 달러를 마련했고 외부 투자자도 설득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뿐 아니라 집을 포함한 전 재산과 주변 사람들의 돈을 다 긁어모았다고 하죠. 그렇게 2007년 윤윤수는 휠라의 본사를 인수하여 총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휠라가 한국으로 기여하게 된 것이죠. 인수 당시 6천만 달러 적자를 2010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킨 데 성공했는데요. 성공 비결은 과감한 브랜드 리뉴얼이었습니다. 중년 느낌의 중후한 브랜드 이미지를 벗겨내고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합니다. 9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디자인을 재해석해서 만든 복고풍을 위한 신발에 1, 20대가 열광했죠. 특히 97년도에 출시되었던 신발을 재해석해 딥스러터2를 출시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2년도 안 되어 국내에서는 180만 켤레가 해외에서는 820만 켤레 등 총 1000만 개가 판매되었습니다. 2018년 미국 신발 전문지 푸데어유스는 이 신발을 올해의 신발로 선정하기도 했죠. 또 한 가지 휠라의 성공 비결에는 골프공 제조업체 아쿠슈네트의 지분을 확보한 것도 작용했습니다. 아쿠슈네트는 세계 1위 골프공 브랜드 타이틀리스를 보유한 회사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자, 윤윤수 회장은 무일푼의 월급쟁이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브랜드 휠라를 인수하는 재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윤 회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성실과 아내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너무 바쁘다 보니 집안에는 소홀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비행기는 1000번을 넘게 탔다고 하는데요. 뉴욕 250번을 왕복하는 거리라고 하죠. 이 덕분에 아내는 돈을 주고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큰 누나와 장모가 같은 계모임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비서와 운전기사, 청소부 역할을 담당했고 사업이 어려울 때는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뇌물제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먹고 살 바에는 차라리 굶어 죽을 테니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사이에서는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 윤군창은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삼성전자에서 잠깐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휠라로 입사했고 2018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